자, 한미에 붙어있던 연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연돌이 어떤 상황이었나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돌은요, 일단 바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높이도 그래서 좀 높게 약 2층 높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구익이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1층이 됩니다. 1층. 그래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 위는 연돌의 부속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바닥과 같이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원상사 식당, 그리고 이 부분이 기관 조종실, 기관 조종실이 요만큼이고요. 원산사 식당이 이쪽 부분입니다. 자, 요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요 기관 조종실 내부에는 이렇게 컨트롤 판넬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컨트롤 판넬. 가정집으로 보면은 장롱입니다. 장롱. 그런데 일반 장롱과 이것이 다른 거는 무엇이 다르냐면 이것은 철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기관 조종실에서 조종할 수 있는 각종 조작기기와 저 배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 조종실 기관원들이 앉아있는 좌석이 있을 거고요. 요거는 연돌로 나가는 공기구멍이라서 이건 벽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 튼튼하죠. 지금 외벽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기본적인 벽체가 있고 벽체 안에 이런 컨트롤 판넬이 쇠박스로 거의 천정에 닿을 듯 말 듯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관 조종실 내부는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 됩니다. 즉, 잘 파손이 어려운 다른 곳보다 파손이 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원상사가 여기 있고 기관 조종실이 여기 있습니다. 기관 조종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요 아랫부분이 가스터빈실이고 바로 옆이 디젤 기관실이기 때문에 기관 조종실에서 바로 가스터빈실도 내려가 볼 수 있고 디젤 기관실도 관리하기가 가까우니까 편해서 가스터빈실 바로 위에
기관 조종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구조 하에서 이 연돌의 바닥이 가판이 됩니다. 이게 가판이죠. 연돌의 바닥이 기관 조종실의 바닥이 되고 원상사 식당의 바닥도 공통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판이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는데 2번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 번은 아래쪽에서 45도 각도로 충돌해 오는 제3의 물체가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을 충돌했을 때 이 위에 있던 가스터빈 덮개와 가스터빈이 여기를 충돌해서 이 바닥 가판이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집니다. 딱 한 번 충돌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유는 충돌의 자국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3의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가스터빈이 들리면서 여기를 충돌했을 때의 충격, 그것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돌을 해서 그 충격을 한번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은 한미가 함수와 분리된 다음에 이 모양에서 이렇게 밑으로 향해서 침몰했으므로 연돌의 한미는 저 뒷부분까지 합쳐서 요 정도만 튀어나와 있고 연돌은 이렇게 더 많이 튀어나와 있으므로 거꾸로 해저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먼저 해저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겠죠. 변형을 일으킬 것이고 이 가판이 연돌과 함께 위쪽으로 이렇게 들렸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간 다음에 조류가 이렇게 흘렀으므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갯벌로 덮이는 그런 형식으로 충격을 2번 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 번은 제3의 물체가 가스터빈 철판을 들어 올려서 여기에 한 번, 또 한 번은 해저에 내려갈 때 연돌이 튀어나왔으므로 이 부분이 해저에 한 번, 그렇게 2번의 충돌을 외부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돌이 사라졌습니다. 제3의 물체가 충돌했을 때 충격은 충격량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이 충격량으로는 연돌은 뜯겨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닥 가판이 이렇게 멀쩡하게 붙어 있으므로 그 위에 있는 연돌이 파손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연돌이 이 한미보다 좀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해저로 침몰할 때 바닥에 먼저 닿았지만 그 다음 충격이 이 튀어나온 가판 부분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충격은 엄청나게 무슨 광폭발이라든가 무슨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져 내리는 그런 엄청난 속도로 내려갔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물속을
서서히 내려가면서 이 한미가 담고 있는 물의 무게만큼 묵직하게 뻘에 한번 이렇게 담글 정도, 무게를 느끼면서 한번 꾹 누르는 정도의 압력을 받았을 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압력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밀려와서 갑판이 구부러진다든가 갑판이 파손이 된다든가 그런 형태가 없으므로 역시 그 위에 있던 연돌을 자세히 보면 앞부분만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그 정도만 충격을 받고 대신 위로 이렇게 한번 벌어졌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변형을 한번 겪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연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연돌이 어느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앞쪽인데 이 바닥 갑판과 이렇게 요 부분, 요 갑판과 연결되는 요 부분은 제3의 물체가 충돌했을 때도 닿은 게 없어요. 충격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바깥에 있던 이 담장 같은 외벽은 파손이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 이 윗부분과 이 아랫부분은 파손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해저로 내려갔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접힐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접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닥 부분은 다 붙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벽체 여기도 잘 붙어 있을 것이고 이쪽은 일부 파손되고 일부는 붙어 있는, 여기가 한번 들리면서 여기가 찌그러졌을 것이므로 일부는 파손이 되고 일부는 붙어 있는 형태일 것이고요. 요 아래 벽체와 요 반대편의 갑판 끝부분도 거의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3의 물체가 충돌했을 때 저쪽이 좀 가까우므로 약 절반만 붙어 있다고 하죠. 절반만 붙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내벽, 요 내벽, 원상사 식당과 경계가 되는 요 내벽도 절반 이상은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요 연돌이 되는 부분의 연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 역시 멀쩡하게 약간의 변형만 있고 거의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자, 이쪽은 가스터빈실이고 이쪽은 디젤 기관실인데 디젤 기관실에서 나오는 연돌이 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쇳덩어리입니다. 아무래도 그 디젤 엔진실에 디젤 기관이 2개이기 때문에 나오는 굴뚝도 2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쇳덩어리라고요. 굵은 쇠파이프라고요. 자, 연돌을 해지해서 건져 올릴 때 드러난 그 제가 말한 부분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디젤 기관실에서 나오는 연돌은 쇠파이프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정도의 두께입니다. 상당히 두껍죠? 이 정도 두께의 두꺼운 쇠파이프, 예, 정확한 거는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육안으로 보기엔 굉장히 두꺼운 쇠파이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단단하겠죠. 요 바깥에 라운드가 된 것은 성면 같은 타지 않는 보온재입니다. 보온재. 이제 밖으로 나가는 열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을 밖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보온재. 단열재라고 그러죠. 단열재. 그리고 이것은 두꺼운 쇠파이프. 우리 집에 보통 가정집에 쓰는 옛날 가정집의 굴뚝, 그거보다 좀 더 굵은 것 같은 한 두세 배 정도 굵은 그런 쇠파이프입니다. 큰 쇠파이프. 그런 것이 여기에 이렇게 두 개 정도 서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연돌이 연결되어 있으니 나머지도 이 정도로 연결되어 있으니 제3의 물체가 충돌했을 때라든지 거꾸로 내려가서 해저에 묵직하게 닿았을 때라든지 그런 정도의 충격으로는 이 나머지 것들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기 스스로 연돌이 떨어져 나갈 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연돌을 뜯어내지 않으면 이 정도는 두 번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 정도는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연돌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떼어내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추정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거는 큰 무리가 있는 주장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떨어질 일이 없어요. 여기에 어떤 큰 충격을 받은 게 없습니다. 이런 곳에. 여기에 무슨 폭탄이 터진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한번 뒤로 젖혀지면서 푹 쭈그러들긴 했지만 그것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뒤편도 큰 충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충격은 가운데만 한번 받고 내려가면서 이 방향으로 한번 묵직하게 눌렸을 뿐입니다. 자, 떨어져 나갈 일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잘 보면요. 가스 터빈실에서 올라오는 이 쇠파이프가 두 개가 다 요 정도에서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쇠파이프가 이 정도에서 끊어지죠? 이렇게 딱딱. 이것은 인위적으로 끊었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연도를요. 해저 47m라는 곳에서 이 쇠파이프, 디젤 기관실에 연기 출구가 되는 쇠파이프 굴뚝을 잘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가 이것이 잘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연도를 떼어내려면 이 쇠파이프를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47m 바다에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에 써야죠, 그 능력을. 자, 앞서 말한 연도의 상태, 쉽게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기본으로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 4월 3일 날이요. 4월 3일 날
남기훈 상사가 연돌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에서 발견이 됩니다. 남기훈 상사가 이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가판은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판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밑으로 가스터빈실이 쪼개져 나가면서 떨어져 나갔고, 함수도 표류를 해서 어디론가 6km 넘게 사라졌고, 해저에 침몰한 한미는 지금 보시는 이 모습보다 약간 이쪽을 아래로 향해서 이런 모습으로 침몰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요 잘라진 요 부분으로 여기에 일부는 뻘에 이제 박혀 있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숙여 있으니까 이쪽에 뻘이 박혀 있고 여기도 뻘이 박혀 있는 겁니다. 양쪽이 다. 한미의 요 아랫부분, 연돌의 요 아랫부분. 그러면 윗부분이 조금 드러나서 요 부분으로 산소를 주입해서 산소를 기관부 침실로 보냈다고 하는 것이 3월 30일입니다. 그로부터 4일 지나서 4월 3일 날 요 부분에서 남기훈 상사를 발견해서 인양을 합니다. 아랫부분이 없으므로 여기가 하나도 없으므로 연도로의 그 중간, 바닥이 없는 중간 부분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연돌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푹 찌그러졌다고 그랬죠. 예, 찌그러지면서 아마 이 정도에 있었다가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아무튼 4월 3일 날 원상사 식당 부근에서 남기훈 상사를 발견했다고 하므로 이런 상태로 만약에 연돌이 없었다면, 연돌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인양한 이 상태로 만약에 연돌이 위에 없는 상태로 인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만약에 한미가 인양된 게 사실이고 버블제 터레가 뻥 터져서 이곳을 다 박살내고 연돌도 날리고 마스터도 날리고 가운데를 딱 잘라서 이 상태로 한미가 해저에 침몰했다고 했다면 원상사 식당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예, 요만큼. 원상사 식당이라는 자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언론에 보도된 원상사 식당에서 남기훈 상사 발견 위치라고 한 이 자리. 친절하게 이렇게 그 벽도 세워주고 공간을 마련해줘서 여기서 발견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도할 때마다 원상사 식당에서 발견한 남기훈 상사는 원상사 식당에서 발견했는데 그 주변이 벽도 있고요. 벽도 있고 바닥도 있습니다. 벽도 있고 바닥도 있으니 거기에서 사람을 발견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하다고 믿겠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원상사 식당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허당입니다. 허당. 그죠? 원상사 식당에서 남기훈 상사를 발견했는데 원상사 식당이라는 것이 지금 형체가 없어요. 바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단 조건은 연돌이 없다면 허공에서 남기훈 상사를 발견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결론이 나오죠. 남기훈 상사를 4월 3일에 원상사 식당에서 발견했다고 하면 바닥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없는 것이고 연돌이 바닥만 없을 뿐이지 연돌이 위에 있어서 연돌의 사이사이 이 벽들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어서 발견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즉 연돌이 존재했다. 연돌이 존재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남기훈 상사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언론들은 이런 안전한 비교적 안전하고 형태가 갖춰진 원상사 식당에서 이렇게 시신이 발견될 만한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할까요? 왜 바닥 없는 원상사 식당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고 연돌 사이에 원상사 식당의 벽만 남은 연돌 사이에서 남기훈 상사를 발견했다라고 기사를 써야 정상인데 왜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는 거죠. 국민들이 딱 속지 않습니까? 만약 마치 바닥에 그것이 있는 것처럼.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이 원상사 식당 형체가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함수는 6km 쪽으로 사라진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뭔가 속이고 있구나. 그런데 이상하다. 속이는데 파괴만 속이는 게 아닌 것 같다. 어뢰 버울제트 그런 것만 속이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감이 자꾸 오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그마치 1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뭔가 수상한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4월 7일이 되었습니다. 4월 3일 날 남기훈 상사가 발견되었고요. 그 다음 4월 7일이 됐습니다. 4월 3일 날 남기훈 상사가 3일 날 발견되었으면 4월 7일 날 다시 작업을 하는데요. 4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4일 동안 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하나는 이 한미 내부 쪽으로는 정말 거짓말처럼 단 한 구의 시신도 인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잠깐 하나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KBS가 보도한 인양 구조단 탐색 현황 4-4입니다. 4-1, 2, 3이 또 있겠죠? 그걸 봤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이거 중요한
국민이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런데 실제적으로 국방부가 수색하는 데 필요한 자료였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국방부가 언론에 대고 오늘 무슨 일을 한다, 내일 무슨 일을 한다, 오늘은 뭐 때문에 못했다, 뭐가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조대에게 명령을 해서 그날 실천해야 될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구조대가 어떤 일을 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정확히 며칠 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 한미 식당 진입 실종자 우선 수색, 자, 8명 잔류, 자, 한미 위치 부위 설치, 기간부 침실 수색, 기간부 침실 출입구는 평상시 열린 상태 유지로 침수 추정. 자, 우리는 모르는 게 많죠? 설마 기간부 침실 수색을 4월 달 넘어서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3월 말에 계획표가 짜지고 그대로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래서 한미의 내부 실제 구조도를 이렇게 가지고 잠수사가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자, 기간부 침실 출입구는 평상시 열린 상태로 침수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69시간 생존서를 뉴스로 들어서 국방부가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국방부 내부적으로는 기간부 침실 출입구는 평상시 열린 상태 유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기절합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 다 속은 거죠. 자, 아무튼요, 기간부 침실 수색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도표를 보면, 자, 이게 포탑입니다. 포탑이고, 이게 한미의 끝부분에 거의 다가가 있는 곳이고, 자, 요 거무스름한 게 기간부 침실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이 계단의 뚜껑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는데 상시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열어서 어디다 이렇게 고리로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이렇게 쭉 걸어오면 사병식당은 그냥 통과해서 닫을 수는 있지만 그냥 열어놓고 생활합니다. 일로 와서 그냥 쑥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요 바깥 벽 쪽에 계단 바로 옆에 문이 있습니다. 문 표시가 있죠. 즉, 이 바깥의 문을 열면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기간부 침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내려가서 뭐 어디 이렇게 미로를 돌아가서 이렇게 기간부 침실을 찾는 게 아니고, 이 계단 자체가, 이 계단을 포함해서 이만큼이 다 그냥 기간부 침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기간부 침실이에요, 여기가. 그냥 기간부 침실 한가운데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독특하죠? 침실 한가운데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구조대가 들어가려면 이 문을 열고 한 발, 두 발 들어가서 왼쪽으로 탁 보면 계단 있고, 계단으로 내려가면 그게 기간부 침실이에요. 정말 쉽죠? 모르면은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워요.
자, 이쯤 해서요. 이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의 동아일보의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미의 경우, 한미는 침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관부 침실. 그래서 한미의 경우 침실까지 들어가려면 최소 4개의 격실 해치를 열고 들어가야 한다. 이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한미의 경우 침실까지 들어가려면 최소 4개의 격실 해치를 열고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해놨어요. 아니, 국민들이 무슨 한미 기관부 침실 들어가는 게 어디 북극이나 남극 탐험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마치 4개의 비밀의 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중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해로운 짓만 하는 언론. 아, 진짜 끔찍합니다, 이 언론사들. 자, 보세요. 이 외부의 문인데, 외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이 항상 열려 있으므로 계단을 그냥 내려가면 기관부 침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통로인데 동아일보는 4개를 열고 들어가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며칠이 걸려도, 10일이 걸려도, 보름이 걸려도 기관부 침실에서 시신 한 구를 인양을 못해도, 거기에 있는 정보 하나도 안 알려줘도 그냥 어려울 것 같다, 못하나 보다, 이렇게 속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데 조중동이 앞장을 서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자, 실제로 해저 47m 부근에 한미가 침몰해 있는 모습과 이 모습은 비슷합니다. 약간 초기에는 이렇게 있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밑으로 이렇게 수평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고요. 처음에 이렇게 숙여졌다가 이렇게 침몰해 있었다가, 물론 처음에는 수직으로 내려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뻘에 박혔다가 점점 내려가면서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수중 47m의 침몰해 있는 한미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거 잡았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구조하기가 또 쉽습니까? 원형 그대로 침몰해 있으니 비록 47m라서 그 바닷속이라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 깊이를 제외하면, 일단 47m 내려가면 나머지는 비교적 쉽단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 보이십니까, 여기요? 자, 여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이 도어입니다. 이 도어. 이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한 발, 두 발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기관부 침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 이 문을 열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기관부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바로 있다는 건, 바로. 그러면 해저로 들어간 구조대가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서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거기에 기관부 침실이어서 기관부 침실에 누가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을 동원해서 여기 들어가기가 무슨 바벨탑의 비밀문의 문 4개를 통과해야 되는 듯이 어렵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3월 26일 날 침몰했는데 4월 3일 날 여기서 남태석 상사 한 분을 발견해서 인양을 하고 4월 7일이 돼서야 기관 조종실에서 또 한 분 김태석 상사를 발견했다고 해서 인양을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3일날 여기서 남기훈 상사를 발견했다면 바로 옆에 있는 김태석 상사를 발견 못했을까요? 자그마치 4일째 되는 날 발견을 못했을까요? 자, 그럼 4일 동안 뭐 했을까요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를 할 수가 없냐면 제목을 보세요. 천안함 침몰 당일 실종 승조원별 근무 위치라고 해서 주 조종실 MCR 즉 기관 조종실입니다. 여기가 즉 요 7이라고 쓰는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근무자가 이렇게 최소한 6명 최고 8명까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가 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주 조종실 즉 기관 조종실에 최소한 6명 최대 8명 이곳에 8명까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놓고 3일날 여기서 한 분을 발견했는데 4일 동안 여기를 수색을 안 한다? 바로 옆인데요? 있을 수 없죠.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7일날 여기서 김태석 상사를 발견을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상태로 한미가 인양이 되었는데 원래 버블제트 어리가 폭발을 해서 다 날아갔다면 연돌이 다 날아갔다면 지금 이렇게 휑하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